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 세계 97개 기업이 동시에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의존하던 정밀 부품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부품을 만든 곳은 많은 이들이 그냥 조립만 잘하는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따라 만들지 못한 기술. 그녀 역시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받으며 무너지는 산업 현장을 지켜본 뒤 그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었단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트린 슐라거입니다. 33살이에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죠. 네덜란드는 유럽의 작은 나라예요. 자전거와 풍차가 많은 곳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자전거나 풍차에 관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 완전히 틀렸던 이야기거든요.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정부의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매일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그리고 다른 놀라운 발명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했죠. 저는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과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난지 모든 걸 안다고 여겼답니다. 제 사무실은 암스테르담의 높은 유리 건물 10층에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아래쪽 바쁜 거리를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제 책상은 전 세계에서 온 서류와 보고서로 가득했어요. 컴퓨터 화면이 3개나 있었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의 기술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였어요. 제가 마음 깊이 믿고 있던 생각이죠. 한국은 새롭고 특별한 것은 만들 수 없는, 그저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였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공장에서 조립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한국을 진지하게 연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제 책상 위 커피컵 바로 옆에 작은 스티커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를 웃게 만드는 스티커였죠. 메이드 인 코리어. 별거 아니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담 삼아 붙여둔 거였어요.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동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커피 시간에 여러 나라와 그들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죠. 진짜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곳에서 나온다고 항상 동의했습니다. 이런 나라들만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명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어느 날 오후 동료 밀로와 점심을 먹으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스마트폰과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왜 한국이 기술 세계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 설명하고 있었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부품을 조립하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건 만들지 못해요. 똑똑한 나라들이 만든 걸 따라하기만 하죠. 밀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 둘 다 이 생각이 확실하다고 느꼈답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시나요? 똑똑한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아주 크게 말이죠. 저는 매일 보고서를 읽고 컴퓨터 화면의 차트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 나라가 연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연구했죠. 매년 얼마나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지도 봤답니다. 특허는 내가 이걸 먼저 발명했어. 라고 말하는 특별한 서류 같은 거예요. 이런 숫자와 차트만 봐도 기술에 대해 모든 걸 이해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은 제 보고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 연구에 나와도 빠르게 넘어갔죠.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니까 왜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 하겠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최신 기술 뉴스를 읽기 시작했죠. 너무 중요하고 똑똑하다고 느꼈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제 온 세상을 뒤바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땐 몰랐답니다. 틀렸다는 걸 깨닫는 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오는 걸 절대 볼 수 없거든요. 매일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며 다니죠. 자신감이 넘치고 똑똑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일어나서 정말로는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이 곧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줄 날 말이죠.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할 예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그때 제 사무실에 앉아서 메이드 인 코리어. 별거 아니네. 스티커를 보고 있을 때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기술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여자였을 뿐이죠. 3월의 그 화요일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답니다. 언제나처럼 정확히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컴퓨터를 켰죠. 큰 창문 밖으로 아래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도 하죠. 이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30분, 동료 밀로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눈처럼 하얗더군요. 엘리베이터 대신 10층을 뛰어 올라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답니다. 밀로가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모든 걸 바꿀 말을 했어요. 삼성이 특수 카메라 부품 생산을 중단했다는 거였죠. 제 성격을 이해해야 해요. 삼성이 뭔가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걱정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웃을 뻔했어요. 삼성이 작은 카메라 부품 만드는 걸 중단했다고 해서 왜 신경 써야 하죠? 삼성은 그냥 한국 회사고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밀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답니다.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전 세계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용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수백 개나 있거든요. 삼성이 생산을 중단했다면 다른 곳에서 같은 부품을 사면 되는 거였어요. 간단하죠? 하지만 밀로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평범한 카메라 부품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답니다. 특수 카메라 센서라는 거였죠. 이 작은 기술 부품은 휴대폰이 놀라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밖이 어두울 때 말이에요. 밤에 사진을 찍으면 온통 검고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 특수 카메라 센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였답니다. 그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죠. 삼성이 생산을 중단했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같은 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니까요. 그들이 이런 센서를 만들 수 있다면 독일이나 미국 같은 똑똑한 나라들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였어요. 밀로에게 그만 걱정하라고 말했어요. 큰 임무를 줬죠. 같은 특수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을 찾아보라고 했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일주일 안에 목록을 준비하라고까지 했죠. 일주일이나요? 너그럽게 시간을 준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점진적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일어나지도 않았죠. 높은 블록탑이 갑자기 바닥으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답니다. 단 3일 만에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회사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로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큰 중국 회사에서 왔어요.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답니다. 다른 회사의 카메라 센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새 휴대폰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사진이 형편없고 휴대폰이 느리다고 했죠. 모든 게 엉망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전화가 말이죠. 독일 회사에서 전화했어요. 야간 사진이 검은 수프 같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답니다. 대만 회사에서도 전화했어요. 카메라가 너무 느리다고 했죠. 뭔가에 초점을 맞추는 데만 3초나 걸린다는 거였어요. 3초가 별로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술 세계에서 3초는 3시간과 같답니다. 매일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메라가 너무 느리다. 야간 사진이 형편없다. 삼성이 좋은 부품 생산을 중단해서 이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얘기들이었죠.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너무 확신했었는데 이건 간단할 거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요. 하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술 회사에 전화했어요. 큰 회사, 작은 회사, 유명한 회사,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들까지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회사들에 전화했답니다. 제가 사는 네덜란드의 회사들에도 전화했어요. 하지만 모든 회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요, 삼성 같은 센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냥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사무실 전화가 울리고 또 울렸답니다.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전 세계 회사들로부터 똑같은 끔찍한 소식을 들어야 했죠. 야간 사진은 재앙이었어요.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 사진을 찍으려는데 커다란 검은 덩어리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삼성의 특수 카메라 센서를 대체하려는 모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답니다. 사진들이 마치 검은 페인트를 온통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을 하루에 20번씩 들었답니다. 재미있는 순간을 빨리 찍고 싶은데 휴대폰이 초점을 맞출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체 센서들은 작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답니다. 3초, 5초, 때로는 더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저에게 전화한 모든 회사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가 끝날 때까지 43개 회사가 적혀 있었답니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때는 97개였어요. 작고 중요하지 않은 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대의 휴대폰과 카메라를 만드는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었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렸는지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들의 걱정이 느껴졌답니다. 회사 사장들은 새 제품을 팔 수 없어서 패닉 상태였어요. 공장 직원들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할 일 없이 서 있어야 했죠. 어떤 회사들은 몇 달 동안 준비했던 대형 제품 출시를 연기해야 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했답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잖아요. 한국 회사들이 이런 센서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분명 만드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만한 일을 했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기술 회사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똑똑한 나라들의 회사들로 거대한 목록을 만들었답니다. 먼저 대만 최대 칩 회사인 TSMC에 전화했어요. 대만은 컴퓨터 칩 제조로 유명하니까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을 설명했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비슷한 센서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삼성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서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였답니다. 너무 진보되었다고요? 삼성의 기술이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기에는 너무 진보되었다는 거였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다음엔 독일 회사들에 전화했어요. 독일은 놀라운 자동차와 기계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니까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전화한 모든 독일 회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삼성의 기술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교하고 너무 어려워서 복제할 수 없다는 거였답니다. 그 다음엔 미국 회사들에 전화해봤어요.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들이 있잖아요. 분명 삼성만큼 좋은 카메라 센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틀렸답니다. 모든 미국 회사가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이 다른 모든 나라보다 몇 년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몇 년 앞서 있다고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 독일, 대만보다 몇 년 앞서 있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눈보라처럼 계속 쌓여갔어요. 회사마다, 나라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이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모든 전화 통화들을 생각했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던 그 바보 같은 스티커가 계속 떠올랐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 별거 아니네. 이제 그 스티커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동료들이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 꿈까지 괴롭혔답니다. 회사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제품들이 취소되고 있었죠. 모든 게 삼성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냥 따라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더군요. 한국이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중 하나인데 제가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건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으며 깨달을 수 있는 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3주 동안 끔찍한 전화를 받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답니다.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로 했어요. 이건 제게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답니다. 제 업무에서는 보통 보고서를 읽고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을 보며 나라들을 연구했어요. 제가 연구하는 곳에 직접 여행을 가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봐야 했답니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 앉아서 메이드 인 코리어. 별거 아니네. 라고 적힌 그 바보 같은 스티커를 바라보던 기억이 나요. 손을 뻗어 천천히 그걸 떼어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예전에 제 모습 일부를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상사에게 즉시 한국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었답니다. 이틀 만에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끝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은 거의 11시간이 걸렸어요. 11시간은 비행기에 앉아서 자신이 뭔가에 대해 얼마나 틀렸을지 생각하기에는 정말 긴 시간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창문 밖 아래쪽 구름들을 바라보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했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흥분과 긴장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뭔가 단순하고 평범한 걸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완전히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했어요. 공항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답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일 정도로 광이 났죠. 천장은 높고 아름다웠고 예술 작품 같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이 있어서 완벽하고 선명한 색상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전 세계 많은 공항에 가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건 따라하는 나라의 공항이 아니었답니다.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의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웠답니다. 기차 자체가 마법 같은 기계였어요. 너무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소음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덜컹거림도 없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죠. 안쪽도 완벽하게 깨끗했고 편안한 좌석과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안내 방송이 있었답니다. 도시를 향해 달려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을 지켜봤어요. 건물들은 높고 우아했으며 흥미로운 모양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고 있었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명확한 표시와 스마트한 신호등이 있었어요. 모든 게 조직적이고 사려 깊어 보였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계획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놀라웠고 저는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인도는 넓고 깨끗했답니다. 건물들은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거대한 조각품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건물들 사이사이에 공원과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곳곳에서 본 기술이었어요. 정보와 함께 변하고 움직이는 디지털 사인들이 있었답니다. 카드나 휴대폰을 한 번만 대면 되는 결제 시스템도 있었어요. 매번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대중교통도 있었죠. 이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답니다.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첫날 몇 시간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며 보고 배우고 놀라워했어요. 한 블록 한 블록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기술은 삼성 같은 대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더 좋고 더 부드럽고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놀라웠고 저는 그것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였답니다. 제가 틀렸던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제 무지 때문에 잘못 판단했던 다른 나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진짜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 기술의 진실을 직접 알아봐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호텔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놀라운 도시를 봤지만 여전히 한국 기술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해야 했답니다.
제가 그냥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삼성과 미팅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였어요. 몇 년 동안 한국 회사들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도해봐야 했어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할 말을 연습했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산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서 제가 매우 작고 매우 긴장된다고 느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기다린 후 마침내 카메라 센서 연구를 하는 삼성의 최고 과학자 중 한 명인 윤 박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적인 눈을 가진 친절한 분이었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윤 박사님이 제 마음을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은 지난 몇 년 동안 제 회사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한국 기술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셨답니다. 특수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삼성의 비밀 연구소 안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연구소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과학자들이 작고 정교한 기술 부품들로 가득한 테이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서 우주선을 만드는 곳 같아 보였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멋진 장비나 완벽하게 깨끗한 방이 아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지름길을 택하지도 않았죠. 모든 카메라 센서를 계속해서 1만 번도 넘게 테스트했어요. 같은 작은 기술 부품을 1만 번이나 테스트한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한 과학자가 강력한 현미경 아래에서 카메라 센서를 주의 깊게 검사하는 걸 봤어요. 모든 각도에서 살펴보며 모든 미세한 세부 사항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하면 그 센서를 한쪽에 치워두고 새로운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완벽한 품질은 이 한국 과학자들에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답니다. 자신들과 세상에 대한 신성한 약속 같은 거였어요. 충분히 좋음이나 거의 완벽함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품질을 원했답니다. 윤 박사님은 각 카메라 센서가 휴대폰의 소프트웨어 및 더 좋은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좋은 부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 부품이 휴대폰의 다른 모든 부품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한국의 기술 철학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로 함께 작동해야 했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가들처럼 말이에요. 어떤 악기도 음정이 틀려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전체 연주가 망가지니까요. 그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보내며 보고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놀라워했답니다. 이 한국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고 있었답니다. 미래를 발명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마침내 진실을 이해했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은 뛰어난 정신과 완벽한 품질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결합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기술 리더였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 회사는 삼성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좋은 기술을 함께 만들었어요. 한국 회사들을 내려다보는 대신 선생님이자 리더로서 우러러보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누군가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진실을 말해줘요. 한국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마음과 열정, 그리고 완벽한 품질에 대한 굽히지 않는 헌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예요. 그 바보 같은 스티커가 있던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밤의 서울 사진이 놓여 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모든 불빛들이 담긴 아름다운 사진이죠. 사진 아래쪽에는 제가 이제 온 마음으로 믿는 말이 적혀 있답니다. 한국 기술, 마음과 자부심으로 만들어진. 진정으로 똑똑하다는 건 자신이 틀렸을 때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